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주가는 윗꼬리가 좀 달린 형태로 빨간불이긴 한데 전날 종가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전날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아무래도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목요일이죠.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될 거고, 일단 예상치는 높아요. 지난달보다는 좀 높은 형태로 많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진짜 뭐 뻔하게 그런 식의 데미지를 좀 가져올지, 단기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주게 될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흐름을 시장이 그대로 유지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랑 2차전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양시장을 컨트롤 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그 전환이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일부라도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약간 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요.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그냥 드리면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요즘같이 또 이렇게 시장이 뭔가 방향을 바꾸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다음 주는 시장이 이제 방향을 뭐 바꾼다라는 가정하에 이 상태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기존에 반도체랑 2차전지랑 뭐 이런 종목들을 잔뜩 들고 있는데 뭘 사야 될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렵고 접근하기에도 어렵고, 그럴 때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60만원 위쪽으로 올려줘야 된다.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의 흐름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추세 라인들을 넘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그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못했고, 관점 자체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 흐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쵸? 하단으로도 시켜줍니다. 왜냐? 2차전지는 지금 가장 큰 목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낮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웨이로 빠지는 것보다는 이거를 태운 다음에 밀어버리고, 태운 다음에 밀어버리고. 왜냐? 그래야 자기들,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들도 혹은 이 주가를 움직인 그 주체들도 어느 정도 포지션 정리를 좀 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단 라인 밑에까지 저는 얼추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나올 변동폭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지루한 흐름, 그 다음에 약세를 좀 기반으로 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역시나 가격 라인은 그대로 50만원 초반대, 이 가격대에 오기 전에는 뭔가 그 매력적인 매수의 자리라고는 좀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반도체가 많이 밀렸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사실 에코프로를 제외하면은 많은 종목들이 그냥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에코프로에 대한 코멘트를 퓨처엠에서 드렸는지 홀딩스에서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에코프로는 여지없는 그냥 꼬시는 자리라고 봐요. 에코프로도 똑같거든요. 퓨처엠 보신 분들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 또 해드리고 있는 건데, 얘도 지금 홀딩스랑 포지션이 똑같아요. 거기다가 MSCI,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일정이거든요.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앞두고 지금 양봉을 3개 줬다? 내일이 D-Day잖아요. 그럼 D-Day 날 뭐 시가 같은 게 뭐 살짝 뜬다라고 해도 음봉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여지없이 또 추세를 밑으로 내려가는 포지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차전지가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앞구간부터 그 예측을 하면서 들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런 조정 구간들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찾아올 다시 한번 이 그 사이클 구간, 그때를 기다리는 건데, 내일 만약에 홀딩스가 60만원 위쪽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 맞고 이런 식으로 음봉 전환이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음봉이 또 이런 식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2차전지를 뭐 에코프로 빼고는 딱히 올린 게 없기 때문에 2차전지 안 올리고 반도체 안 올렸는데 시장이 버틴다. 그리고 빨간불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거를 보여줬거든요. 리오프닝이랑 바이오를 역시나 올려줬습니다. 제가 어제 바이오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저 바이오 굉장히 안 좋아하는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진짜 바이오에 대해서 거의 막 혐오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주도 업종들이 다 사이클을 만들고 내려가는 흐름들을 만들면은 다른 업종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업종을 그냥 가만히, 얘가 그냥 바이오기 때문에 가만히 본다? 이런 것들도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는 좀 옳지 않을 수 있죠. 저도 지금은 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지금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 바이오 종목들만 쳐다보고 있기도 했고, 반도체 쪽이 뭐 반등이 일부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기금 보험 투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오늘도 어제도 바이오 쪽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오프닝보다는 확실히 바이오 쪽이 더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히 2차전지는 좀 지루함을 가미하는 그런 추가적인 움직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CPI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보는 코멘트 드리는 이야기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장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다라고 어제 설명드렸는데, 크게 따지면 한 3개, 4개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CPI가 좋게 나온다? 그럼 다 같이 반등 나올 겁니다. 왜냐면 지수 라인이 굉장히 저점 라인에 밀려 있기 때문에 2차전지도 반등이 나오고 반도체도 뭐 반등이 나오고 뭐 리오프닝에도 호재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제 반등 나오고, 근데 CPI가 그냥 예상치 정도대로 나온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CPI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는 좀 부담이 있어요. 시장이 느끼는. 그 다음에 최근에 매크로가 좋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방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환율, 그 다음에 그 환율 이전에 나오는 일본의 어떤 그 엔화 이슈, 그 다음에 YCC 그 상한 컨트롤 라인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 일본 중앙은행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뭐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 중국의 어떤 디플레이션의 공포, 이런 것들. 지금 중국, 일본, 미국 대부분 다 약간의 좀 악재들이 단기간에 쭈르륵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 타이밍을 잡고 왜 이렇게 그 연달아서 나왔는지는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각 나라별로 찜찜한 구석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 CPI 발표 턴이 찾아온 거고, 앞권에 조정이 물론 나오긴 했지만, 그럼 이런 관점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뭔가 막 엄청난 V자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약간은 좀 힘이 딸릴 수도 있겠다. 요런 관점을 베이스로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확률로 따졌을 때 저는 오늘의 그 시장 패턴이 나올 확률이 일단은 가장 좀 높지 않나? 만약에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 4대 뭐 3대 3 정도, 혹은 5대 뭐 3대 2 정도? 이런 식으로 오늘과 같은 시장이 나올 확률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다 같이 반등에 나올 확률이 한 2. 그 다음에 이제 일부 CPI가 예상치 정도로 나와가지고 시장은 지루하지만 2차전지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또 다른 거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반도체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이런 확률이 나올 그런 경우의 수가 이제 3 정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예측하는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 CPI가 어떤 숫자를 찍어대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예요. 근데 지금 시장 전체적인 오늘 데이터들을 볼 때는 그 기관의 메인 주체들의 자금 이동, 그 다음에 지수가 버텼다라고 하는 거, 2차전지랑 반도체를 배제를 시켜놓고,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과열된 그 업종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 바이오는 대체적으로 투심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건 맞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진짜 일주일, 2주일 이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바이오 투심이 또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에 물려있는 분들의 대거 이동이 나오겠죠. 리오프닝이나 오늘 강세를 보인 리오프닝이나 바이오 쪽으로 쭈루루 이동되고, 이런 구간들이 만들어질 때 또 다시 한번 시장이 턴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이, 우리가 어떤 업종이 올라올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있었잖아요. 대체 업종으로. 근데 오늘 이제 리오프닝 상한가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내일 그냥 시가 띄우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저는 좀 높다라고 봐요. 시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전체적인 종목들의 반등.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최근에 반도체 올라가면은 반도체만 올라가고 2차전지 올라가면은 2차전지만 올라가고 나머지가 다 빠지는. 근데 얘네들이 워낙 덩치값이 있다 보니까 지수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이 흐름들을 그냥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저는 좀 더 다양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도 지수가 잘 버티는데 2차전지 안 올라가네. 지수가 잘 버티는데 반도체 안 올라가네.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좀 심리적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꽤나 많은 빈도수로 찾아올 확률도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시장 전체적인 코멘트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는 내 종목 하나만 보는 거는 아무 그게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내일 뭐 60만원 넘고 내일 61만원 가거나 62만원 가거나 그런 거를 따지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부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종목을 봐야 됩니다. 2차전지 어쨌든 간에 2차전지 종목 중에 하나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내일 홀딩스가 어쨌든 내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여기에서 바로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가격 라인을 이 구간에서 잡아버린다 라고 할 때는 양봉을 못해도 한 5%짜리 4%짜리 혹은 종가 라인을 한 63만원까지는 한번 올려줘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나와줘요. 윗꼬리가 아니에요. 윗꼬리 나오는 거는 그냥 꼬시기로 봐야 되고, 윗꼬리가 아니라 그 종가 고가 형태 혹은 양봉을 좀 채운 형태로 이런 캔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에코프로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금 2차전지의 메인 종목들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갇혀가지고 맞고 내려가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 구간에 대한 소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반등의 시기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가지고 2차전지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반등 늦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또 주식시장의 또 불변의 원리죠. 진리죠. 개인이 많은 종목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한번 만든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낮아져야, 그래야 빨리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뭐 정리했어 이렇게 그냥 뻥도 한번 치시고, 나는 뭐 손절했어 다른 거 사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손절을 또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금들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메인 주체들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내가 거기에 심리적으로 장기전까지 갔을 때 승산이 없겠다 하는 분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그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별 멘탈 데미지 없이 버티면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강세로 나오는 종목들, 업종들 공략도 하고 수익도 챙길 거 챙기면서 2차전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 어차피 나중에 2차전지 사이클 오면은 그때 가서 2차전지 내가 대응 잘 하면은 2차전지로 또 큰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포지션을 좀 계획을 하신 분들은 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못 버틸 조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적으로 크게 흔들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가장 못 버티는 분들은 성향이 굉장히 급하신 분들, 2차전지를 단타 관점으로 단기전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려도 못 버틸 거란 거를 저는 알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뭐 긍정적인 코멘트도 드리고 중장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드려도 못 버티는 분들은 다 튕겨져 나간다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그런 분들이 많아야 기존에 또 존버하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종투방 같은 거 뭐 보셔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웬만하면은 멀리 하세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홀딩스라고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또 다음 주 유의미한 시장의 변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시장 대응하시면 그 방향을 새롭게 잡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빨리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태풍 올라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남쪽 지방은 이미 좀 지나간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부 지방은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 피해,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고 CPI 또 저녁에 봐야겠죠. 저는 내일 장 끝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